안녕하세요, 데이비입니다. 오늘은 이즈나의 앨범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정세비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세비에 대해서 우선 이즈나의 신곡 발매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을까요? 이거 좀 이상해. 왜냐면 이즈나의 데뷔곡 이즈나가 2024년 11월 25일에 나왔단 말이죠. 데뷔하면서. 그리고 나서 3주간 활동하고 이즈나 활동을 종료했어요. 물론 이즈나 활동 때 타임밤도 같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바로 한 2025년 초반에 이즈나의 사인 노래가 나왔죠. 그리고 또 활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삐 노래가 나오고 또 활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맘마미아 노래가 나오고 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맘마미아의 마지막 활동이 제가 기억하기로 11월이에요. 2025년 11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신곡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없었거든.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신곡 발매가 기존과 다르게 오래 지연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웨이크원의 대표가 바뀌었죠. 남소영 대표로 변경되었죠. 그러면 그 새롭게 변경된 남소영 대표가 과연 이즈나의 신곡 발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즈나도 제 영상을 보고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을 거라고 강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키키의 영상을 보면서, 키키의 성공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즈나에 관한 영상을 지금 쉴 새 없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마다 이즈나의 부족한 점, 이즈나가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쉴 새 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이즈나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웨이컨 측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많이 고려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즈나의 단톡방이 있어요. 저도 그 단톡방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즈나의 제작진의 기획력이나 뮤직비디오, 노래 퀄리티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웨이컨이 아무리 여태까지 팬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의 영상을 봤지만 저를 무시했더라도 지금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다시 복귀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4월 중순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이후. 왜냐면 제 추측에 분명히 신곡이 완성됐고 뮤직비디오도 어느 정도 촬영을 했어. 그런데 제가 이즈나가 망해가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만들어서 발매하려는 이 신곡도 데이비드가 지적한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려다 보니
아마 3월이 아니고 4월에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것은 정세비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정세비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막내로서 당연히 나오는 본능적인 행동이다 라고 적은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그거는 본능적인 행동이고 이거는 본능적인 행동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즈나가 원래 이랬다고 보기는 저는 힘들어요. 그러면 정세비가 지금 보이는 행동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던 애착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느니 인정을 받으려 한다느니 이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우선 이 정세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세비.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현재의 정세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2 당시의 정세비의 모습입니다. 뭔가 조금 변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머리의 길이입니다. 머리의 길이이고 머리의 염색 여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단순히 머리의 기장이나 머리의 색상이 아니라 눈의 크기입니다. 눈매예요. 결국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죠. 정세비는 이즈나에서 유일하게 고저스함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멤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세비가. 그게 아일랜드 2가 방영하던 당시에는 정세비는 단아함과 고저스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참가자였어요. 아일랜드 2 방영할 당시에. 그래서 제가 방지민과 정세비를 유일하게 센터에 설 수 있는 참가자로 선택을 했고 유일하게 정세비만이 돋보인다고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세비의 모습과 아일랜드 2 당시의 정세비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눈매가 변해 있어요. 눈이 유난히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일랜드 2에서 보여주던 눈이 아니야. 눈매가 아니라고. 제 생각에는, 제 추측입니다만, 앞트임 시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눈이 이상하게 커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변화시켰느냐를 한번 따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머리를 자른 것은 우선 제가 예전에 판단하기로 머릿결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염색한 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광고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정세비의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눈이 커진 것은 눈 앞트임 시술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의 정세비는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말을 했죠. 정세비가 언니들에게 하는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정세비는 마이한테 단 한 번도 방지민이나 코코에게 대하듯 마이한테 애착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다는 거야.
애정을 표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정세비가 방지민이나 코코한테 애착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저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아일랜드2에서 경쟁할 당시에 정세비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정세비를 위로해주던 두 명, 방지민과 코코, 그 역경을 같이 겪었던 언니들, 유사랑과 최정은이 아닌 방지민과 코코에게 애착관계를 형성했고, 그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본인의 욕구, 본인의 불안 증세를 없애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거를 명확하게 들었다고. 그런데 지금 마이한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갑자기 마이한테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패러다임이 변한 거예요. 지금 그 정세비의 심리 상태가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어떤 선을 넘어버렸다고. 이제는 본인이 그런 그 정세비 자체가 아예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다고. 예전에는 어떤 트리거 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근거도 없는 사람, 이 패러다임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혼동 상태에 빠진 거예요. 혼돈 상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해버렸다고. 그게 마이한테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댓글을 보시면 저는 이 댓글을 뭐 100% 동의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서랑 정세비가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의 차이만 있지 기질은 똑같다. 계속 놔두면 나중에 화병 생긴다. 현대 사람들 중에서 정신병 없는 사람 어디 있겠냐 하지만 그런 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연예인을 해야 되는데 정세비는 남의 말에 휘둘리는 멘탈이 없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적었잖아. 저도 이 댓글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글을 적었냐면 정세비는 알파메일 스콧 우드머리한테 선택을 받고 싶어하고 간택당하고 싶어한다고 적었잖아. 마치 정세비 본인이 강아지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알파메일 스콧 우드머리한테 간택당하고 강아지처럼 이쁨 받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왜? 이제는 근거가 사라졌거든. 근거에 의해서 본인 그 정세비가 방지민하고 코코한테 그렇게 행동했는데 지금 마이한테 하는 행동은 이제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켰어. 그냥 정세비 자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고. 그러면 이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가속화시킨 촉매제가 무엇이냐. 저는 이 촉매제가 이 눈매 크기 변화로 좀 보여지는데 왜냐면 한창 거울을 들여다볼 나이에요. 정세비는 아직도 미성년자입니다. 한창 거울을 많이 들여다볼 나이에요. 물론 20대 초반에도 거울을 많이 들여다보지만 여고생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나이야. 성장하면서 아직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나이에 경쟁사회에 내몰리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염색을 하게 되고 아일랜드 2에서는 시련도 겪었고, 그리고 이거는 추정입니다만 눈트임 시술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앞서 언급을 했는데 정세비가 머리를 자른 이유가 머릿결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여성들이 머리를 자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머릿결이 상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거든. 정세비가 머리를 자른 이유가 머릿결이 상했기 때문에 잘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머릿결이 상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른 것이 아니라면 정세비는 왜 머리를 잘랐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어떤 일이 정세비한테 무슨 개인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좋은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정세비한테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은 나도 몰라. 특정 지을 순 없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머릿결이 상해서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있고, 또 눈매가 커졌잖아. 눈알이 커졌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세비의 인상이 변했어. 이건 내가 보고 있는 바야. 아일랜드 2 때 정세비의 인상이 아니라고. 더 이상 고저싸움이나 단아함을 내비칠 수 있는 정세비의 인상이 아니야. 자 그러면 나도 느끼는데 정세비 본인이 달라졌다는 걸 못 느낄까? 보통 남들은 못 느껴도 자기 자신은 자신의 약간의 변화된 모습이라도 예민하게 느끼거든. 눈매가 커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고 있는 정세비. 자 그러면 정세비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본인은 귀엽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거야. 본인의 얼굴이 단발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머리에 뭘 꽂기 시작해. 이게 나는 그냥 넘겼는데 머리에 왜 자꾸 뭘 꽂지? 여기서부터 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야. 저는 정세비가 아까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 염색, 그리고 단발, 그리고 눈매가 커져서 귀여움의 이미지로 변신한 것들이, 이게 지금 모든 게 이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보거든. 패러다임의 변화, 정세비 심리 상태가 변화했다는 것으로 보거든. 이제는 근거가 없이도 누군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러 간다는 거지. 왜? 마이한테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댓글에 적은 것처럼 막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행동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고. 제가 르세라핌의 홍은치나 아일릿의 원희 많이 봤잖아. 그거랑은 달라. 그거랑은 다르다고. 내가 아이브, 르세라핌, 아일릿 영상 오죽 많이 봤겠냐고. 아이존도 마찬가지. 오죽 많이 봤겠냐고. 여자 아이돌 오죽 많이 봤겠냐고. 항상 그렇다니 언니. 근데 지금의 정세비 행동은 다르다고. 뭔가 달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그런데 제가 왜 머리에 꽂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냐면,
정세비 행동이 나는 좀 그 불안정해 보여요. 불안정해 보인다고. 불안정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 머리에 꽂는 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머리에 꽂는 그걸 보면 지금 정세비의 머리에 꽂은 저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머리에 꽃을 꽂은 여자의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으세요? 자,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머리에 꽃을 꽂는 이유. 물론 정세비가 꽃을 꽂은 건 아니지만 스타일이 딱 그 모양이라고. 그러면 검색되는 게 첫 4개의 이미지가 미친년이라고 나옵니다. 미친 여자가 하는 스타일링이 머리에 꽃을 꽂는 거거든. 꽃을 꽂는 거라고. 응? 나는 그러니까 정세비가 미쳤다는 게 아니라 너무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더 위험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방지민이나 코코한테 애착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시점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더 위험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왜 꽃을 꽂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식인 검색이라고 나옵니다. 왜 미친 여자는 머리에 꽃을 꽂는 걸까? 네티즌 답변들이 했는데 미쳤으니까 그래. 미쳤으니까 그래. 이게 가장 눈에 띄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자면 미친 여자가 왜 꽃을 머리에 꽂는지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하자면 미친 여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3가지 계기, 즉 불행한 현실, 그리고 행복의 욕망, 그리고 능동성의 의지, 이 3가지가 결합돼서 머리에 꽃을 꽂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 다른 글을 볼게요. 미친 여자들은 왜 머리에 꽃을 꽂을까를 생각한 일이 있다. 사실 그들은 순수한 사람들이다. 미친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순수한 모습이 몹시 다쳐서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저는 정세비가 요거에 좀 해당한다고 봅니다. 미쳤다고 말하진 않을게요. 다만 상당히 심각한 불안 증세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비가 되게 저는 불안해 보이고, 매우 불안해 보이고, 기존에 제가 정세비한테 내렸던 방지민과 코코한테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의 단계를 아예 넘어서서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진아의 컨텐츠를 보면서 심지어 개 짖는 소리 내잖아. 멍멍하면서. 정세비가 개 짖는 소리 낸다고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구나라고 평가했었잖아. 자기 자신이 개로 표현되는데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정세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진짜 작은 변화에 되게 잘 알아차려요. 작은 변화에 되게 예민하게 그걸 캐치해낸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세비의 변화를 봤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아일랜드 2 시절부터 여태까지 보아왔던 정세비의 모든 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세비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머리에 저걸 꽂고 있지? 정세비는 지금 본인을 귀여움과 앙증맞은 모습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단함과 고저스한 모습에 그 정세비 자체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귀여움을 표현하려고 하고 앙증맞은 모습을 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저게 되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저 머리에 꽂는 저 정세비가 꽂은 거를 유사랑이 단발머리라고 저걸 꽂아놓고 저렇게 행동했으면 오히려 어울렸을 것 같아. 저런 행동은 158cm나 159cm, 160이 약간 안 되는 작은 체구를 가진 여자 아이돌이 저렇게 행동했다면, 이를테면 원희나 정말 그 작은 체구를 가진 여자 아이돌이 행동했다면 되게 어울렸을 것 같아요. 원희 같은 애 하면 정말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세비의 키가 173이란 말이야. 173의 신장을 가진 정세비가 저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런데 정세비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세비의 주변 어른들 있잖아. 제가 뭐 정세비가 이상하다고 단정짓진 않겠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까 만약의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한번 심리 검사를 받아보세요. 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저보고 뭐 정신병원에 가보라느니 그런 댓글 좋아, 괜찮아, 뭐 받아들일게. 여러분의 생각도 맞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저희 거기서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겠으니까 정세비 반드시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게 하고, 나중에 이 댓글처럼 알파메일을 만나는 순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알파메일을 만나는 순간 정세비가 만약에 알파메일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알파메일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알파메일에게 마치 자기가 애완견인 양, 강아지인 양 알파메일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세비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 이제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이한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마이도 어이없어 하잖아. 마이 해보세요. 마이도 어이없어 하잖아. 쟤 왜 저러지? 왜냐면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 거야. 마이 입장에서도. 정세비가 나한테 저래본 적이 없는데 정세비가 왜 저러지라는 생각하면, 그러니까 꼭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최정은이 이상하게 힘이 좀 없어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정은을 보면 힘이 없어 보여. 살을 빼고 있어. 최정은이 살을 빼고 있는 건지 살이 빠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정은이 살이 빠졌고 최정은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작년 영상이랑 한번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정은이 머리를 자르고 나서 최정은이 너무 예쁘다고 했잖아. 봐보세요. 최정은은 머리를 잘라도 저는 최정은이 뭐 머릿결이 상했다느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느니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왜냐면 최정은은 강하거든. 심리적으로 강한 게 느껴지거든. 이거야. 사랑이 왔어요. 이거라고. 정세비가 머리 자른
잘랐을 이제 때와 호텔에 갈 겁니다. 최정은이 머리 잘랐을 때를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좋아. 최정은이 단발로 했을 때 여기서 제가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는 했어요. 사람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은의 다리를 보세요. 너무 튼튼하잖아. 이게 관리를 정말 잘한다는 거거든. 여기서 관리 그냥 정말 잘한다. 시끄럽고 매일 운동을 한다는 거야. 운동으로 단어 다져진 해주는 다리예요. 이거는. 사람한테 넘길게요. 그리고 지금 최정은의 이 다리를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어. 그리고 최정은이 살이 빠진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최정은이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최정은한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최정은도 뭔가 심리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 느낌이 큽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최정은이 살이 빠져 있고 의도적으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최정은이 작년에 비해서 살이 빠져 있고 지금 다리를 보면 최정은은 지금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야. 그러면 뭔가 최정은한테도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확률이 있다. 있다입니다. 있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DC 인사이드를 보다가 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충주맨이 그 공무원을 퇴사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을 때려치고 일반인으로 변모를 하면서 김선태입니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김선태 엔데말자 닮지 않았냐? 라고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댓글을 보니까 뭐 제가 그 김선태 씨보다는 잘생겼다 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뭐 그래서 김선태 씨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던데 눈에 띄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트리플 S가 댓글 달았더라고. 그리고 르세라핌도 댓글 달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저도 이즈나의 아버지로서 이즈나입니다라고 댓글 달려니까 내가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난 이즈나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 이즈나 계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나는 이걸 발견을 했는데 내가 이즈나의 댓글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안타깝더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이즈나의 유튜브 채널 있잖아. 그 채널을 나한테 넘기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즈나의 유튜브 채널 관리자 계정을 저한테 넘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즈나입니다 하고 그 댓글을 달 수가 있잖아요. 보니까 이즈나 유튜브 채널 보면 그냥 영상만 올리고 말던데 그 정도로 할 거라면 웨이크원의 일반 직원 시켰을 확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일반 직원은 그냥 다른 일 시키고 이 이즈나 유튜브 채널을 저한테 맡기세요. 뭐 업로드하는 영상이 있으면 제가 업로드 해줄게. 그러면은 이즈나의 계정으로 뭐 여기저기 댓글도 달고 그럼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무료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알바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웨이콘에 정직원으로 들어가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이즈나의 유튜브 채널을 저한테 넘기세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네,
이진아의 새로운 신곡을 기다리고 있고, 정세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낮은 확률이라도 제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0%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의 어른들이 정세비를 좀 많이 지켜봤으면 좋겠고, 왜냐면 제가 이런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말했잖아. 정세비가 왜 눈에 밟힐까에 대한 이유. 정세비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눈에 밟힌다고. 나 이런 거 되게 예민하다고.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이거는 뭐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정세비가 내 꿈에 나타났었잖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어떤 메시지 아니었을까? 정세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냥 이건 뭐 내 착각이지만 당연히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 꿈에 나타나려면 솔직히 방지민이 나타났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세비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세비가 내 꿈에 나타나다. 물론 예쁘죠, 예쁜데 그 이후부터 정세비가 눈에 계속 밟혀. 이게 뭐냐는 거야. 예쁨이 아니라 이거 다 복선일 수도 있어요. 어여쁜 모습. 그렇잖아요. 복선일 수 있다고.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세비는 왜 내 꿈에 나타났을까? 정세비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 네, 이상. 안녕하세요. 정세비 지원자입니다. 편지지를 열 때 설렘처럼 설렘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편지지 이모지를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토마토처럼 톡톡 튀는 귀여움을 가지고 있고, 치즈 같은 섹시함도 가지고 있고, 고기 같은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고, 양상추 같은 청순하고 깨끗함도 가지고 있어서 이 세 개의 이모지를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1등 이모지를 골라보았는데요. 자기관리 1등이라는 의미로 1등 이모지를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선물 같은 존재인 저 정세비의 너무너무 반짝거리는 반짝임을 보시면 선글라스를 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